자, 1학년 학생들, 우리 이제 5차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벌써 온라인 수업이 5차시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제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모두를 만나지 못하겠지만 지금이 촬영일자가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날에 이제 모의고사하고 그 모의고사 문제지를 받으러 몇 명의 학생들을 이제 처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만나서 좀 반갑고 또 그 하루빨리 오프라인 개학을 할 날을 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온라인 수업도 여러 가지로 좀 진행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뭔가 합방? 약간 이런 것들도 좀 기획하고 있으니까 그 불시에 그 수업도 약간 이벤트성으로 좀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좀 재미진 요소들도 이제 조금씩 가미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재미와 또 무엇보다 이제 수업의 그 질과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좀 집중해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인수분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는지 OT 때 다뤘던 것처럼 그 방법대로 인수분해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다 끝나고 세 번째로 이제 복소수의 뜻과 성질이라는 단어를 볼 건데 어쨌든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실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실수에서 수체계가 이제 그 최종판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제 복소수 새로운 수 하나가 추가돼서 실수와 새로운 수 하나를 합해서 이제 복소수라고 체계를 정의를 하는데 그 복소수가 왜 발생을 하며 그 복소수는 또 어떤 성질들을 갖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이제 시작해 봅시다. 자, 그 전에 이제 인수정리라는 걸 간단히 복습을 해보면은 P 알파는 0인데 여러분들 벌써 까먹지 않았죠?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얘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항등식을 세울 수 있었다. x-알파 곱하기 몫은 중요치 않고요. 나머지가 0이었죠. 그런데 이런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떤 수를 대입할 수 있었고 우리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해서 알파를 대입해서 0이 됐다. 자, P알파는 0이면은 항등식이 만들어지고 항등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을 했다. 그렇게 계속 해석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런 메커니즘은 반드시 계속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인수정리와 나머지정리와의 관계, 나머지정리의 의미, 인수정리의 의미,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구하는 그 메커니즘은 정말 중요합니다. 쌤이 아직 문제를 다 보지 못했지만 고3 이제 3월달 모의고사에 보면은 가형과 나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과목이 수학2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수학2에 쌤이 OT 때도 얘기했듯이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분명히 이 인수정리와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해서 그 다항식을 구한 다음에 그 다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등장을 하면은 다음 시간쯤에 대략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고 이렇게 패턴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정리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배울 건데요. 자, 사실은 그 중학교 때까지 이제 2차식까지 인수분해를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3차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3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우리는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뭐든지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 2차식의 인수분해는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했는데 3차식은 아직 모르겠어. 지난 시간에 그래서 4차식이 있지만 제곱이 계속 연달아 서 있기 때문에 보기차식이라고 명명을 했었고 그 보기차식에 대해서 우리는 2차식으로 바꾼 다음에 인수분해를 했었던 거 기억하죠? 자, 마찬가지로 이 3차식 이상 다항식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로 바꿔줘서 계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 하나를 배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수정리인 거고요. 자, 우리가 인수정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P알파가 0이라는 거는 즉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고 이 px라는 건 x-알파라는 1차 인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3차식 이상 다항식 중에서 이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1차 인수 하나를 찾아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px는 3차식이면은 1차식 곱하기 2차식의 형태로 변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차식은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인수분해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즉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3차 이상 다항식의 1차 인수를 하나 찾고 차수를 계속 다운시키는 방법입니다. 차수를 다운시켜서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로 인수분해를 마무리해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건요. 저 인수 정리를 이용하려면 인수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인수를 찾는 방법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수의 총합인데요.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봅시다. 자, 우리 얘는 이미 우리가 x-1 곱하기 x-2로 인수분해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근데 보시면 이거의 개수의 총합은 1과 마이너스 3과 2이기 때문에 개수를 다 더하면 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는 순간 1을 대입한 값은 그냥 개수들의 합이다 라는 거 관찰되시나요? 그쵸? 자, x에다 1을 대입한 값은 개수들의 합인데 그 개수들의 합이 0이야. 즉 이 다항식을 우리가 fx라고 잡으면 f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은 0이 되고 즉 f1이 0이라는 거는 x-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개수의 총합을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개수의 총합이 만약에 0이다. 얘는 x-1을 인수로 갖는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관찰하셔야 될 거는 개수의 총합을 먼저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의 총합을 보니까 0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를 하나 찾아야 되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 찾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요.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의 약수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상수항이 2이기 때문에 상수항 약수는 1과 2입니다. 즉 우리가 인수로 가질 수 있는 후보들은 1분의 1, 1분의 2. 즉 1과 2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가장 먼저 볼 건 개수의 총합. 그래서 이 x-1을 인수로 갔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약수분의 약수를 계산해서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찾으셔야 되는데 그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대략 이 정도 대입하면 되겠다라는 여러분들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이 쌓이기 전까지는 이 두 개의 원리에 입각을 해서 인수를 하나 찾으신 후 차수를 다운시킨 다음에 2차식의 인수분해, 우리가 익숙한 형태의 인수분해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한번 볼게요. 페이지 28페이지를 보시면은 교과서에 이 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4인데, 자, 가장 먼저 관찰하셔야 될 거는 개수의 총합을 가장 먼저 관찰하라고 했죠. 자, 보시면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5, 8 마이너스 4니까 얘 다 더하면 0 되죠. 자, 개수들을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얘는 x-1을 인수로 갖겠다 라는 걸 알겠죠. 자, 그럼 x-1을 인수로 갔는데, 자, 사실 이렇게 만들려면 우리 나눠야 되잖아요. 방법은요,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누는 방법,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나요? 저 조립제법 배웠었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1차식으로 간단히 나눈 다음에 몫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x-1을 인수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1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개수들을 다 배열을 했었죠. 1과 마이너스 5와 8과 마이너스 4 해주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은 그대로 내려오고 얘는 곱해서 그 다음 칸 가는 거죠. 자, 마이너스 4 더해주고 곱해서 여기
더하면 4고 곱해서 다음 칸 가면 당연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나머지가 0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얘가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몫이 당연히 2차식이 되겠죠. 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하. 즉 얘를 x-1로 나눠준 결과 몫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1차식 곱하기 2차식의 구도가 됐고요. 2차식 보니까 아주 익숙한 완전 제곱식의 형태인 거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마무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x-1 곱하기 x-2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마무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인 2차 이하로 다운시키기 위해서 인수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수를 찾기 위해서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순서대로 개수의 총합을 먼저 보시고 만약 개수를 다 더했을 때 0이 된다. 얘는 무조건 x-1을 인수로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아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들의 조합으로 차례차례 대입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를 하나 찾으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을 구해줘서 인수분해를 마무리를 해준다. 자, 요 패턴으로 인수분해를 해주신 겁니다. 자, 예제 하나 더 봅시다. x의 세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6. 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개수들의 총합이죠. 보시면 얘 1이고 2차항의 개수는 0이고 5고 마이너스 6이니까 1 더하기 5 마이너스 6 하면 0이 나오죠.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역시나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을 찾아봅시다. 자, 그럼 1, 2차항은 0이고 5,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내려오고 곱해주고 더하고 곱해주고 더하고 곱해주면 이렇게 돼서 즉 얘는 x-1로 나눴을 때 몫이 x의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위에서는 1차, 2차로 나눈 다음에 2차식이 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 얘는요, 1차식으로 나눈 다음에 2차식을 보니까 더 인수분해가 되나요? 그쵸, 더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죠. 자, 근데 차식을 하나만 예고하자면은, 자, 이 복소수를 배우게 되면요, 사실은 우리가 복소수 체계 안에서는 얘는 인수분해가 된 놈입니다. 그러나,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는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1차 인수 하나를 찾는 과정이다. 1차 인수를 찾는 방법은 개수들을 다 더하면 0이 되면 x-1 인수를 갖게 된다. 그렇지 않고 인수를 찾기 위해서는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조합으로 찾아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을 구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마무리를 해준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에 있는 예제들을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에서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기 전에 한 최대 1분 30초 정도 시간을 잡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수업을 들으실 때는 일정지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들으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하시고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노란색으로 적어놓은 글씨인데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문제를 딱 볼 때 좀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하지? 라고만 물음표 머리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스텝 나가야지 그때부터 계속 꼬인 시들타래가 풀리듯이 풀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경계라는 걸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경계라면은 무슨 의미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경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울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학에서는 이 경계, 즉 울타리를 중심으로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6이야. 즉
1과 6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뭔가 이 수학에서는 굉장히 그 유의미한 일들이 이 경계에서 많이 있습니다. 즉, 최소값, 최대값, 그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야 돼.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울타리의 양 끝값부터 관찰을 하고 시작하시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수능에서도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시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경계부터 관찰하는 게 트레이닝이 되면은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아무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문제의 출제는 블랙 라벨이고요. 레벨 2의 마지막 문제일 겁니다. 자, 보시면, 자, 항상 문제를 읽을 때는 처음부터 너무 심오하게 읽지 말라고 했죠. 3x의 세제곱이네요. 자, 3x의 세제곱 더하기 k-3x 제곱 더하기 6-kx-6을 인수분해하면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세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쵸?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k의 최대값을 m이고 최소값이 m일 때 큰 m 빼기 스몰 m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k입니다. 뭔가 k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들지만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식은 다항식이고 다항식을 인수분해를 하는데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세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아, 그럼 얘는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겠다. 그럼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방법을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미지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에 인수분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 방금 수업했던 것처럼 3차 이상의 다항식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 중학교 때까지는 없었지. 근데 방금 배운 거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였어. 아, 일단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럼 인수정리를 이용하려면 인수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치, 인수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지. 최고차항 개수들의 총합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약수하고 약수의 비율을 봐야 되는데, 개수의 총합을 먼저 관찰을 하자. 보니까 3이고 k-3이고 6-k고 -6이네요. 나이스. 자, 개수들을 다 더하니까 0이 나왔죠? 개수들의 총합이 0이라는 거는 얘는 x-1을 인수로 갖는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즉 얘는 x-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건 확정됐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써봅시다. 자, 그럼 1, 자, 3, k-3, 분필을 말을 치진 않네요. 자, 3이고 k-3, 그 다음에 6-k 하고 -6. 자, 보시면은 얘 그대로 내려오고, 자, 곱해서 쓰고 k, 곱해서 쓰고 더하면 6, 곱해서 쓰면 0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놈이 x-1 곱하기 3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근데 새 1차식인데 1차식 하나 찾았죠. 그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랬죠. 그 얘는 정수니까 얘는 일단 우리는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얘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이제 2차식에서 두 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의 관건은 이 2차식을 두 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자, 보시면 얘가 두 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사실 정확히 이 K는 아직까지도 몰라요. 자, 아직까지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부터 봅시다. 얘도 보시면, 자, 최고차가 3이에요. 그럼 어쨌든 얘는 1차 이렇게 곱했을 텐데, 자, 두 개 곱해서 3이 되려면은 뭐밖에 없습니까? 게다가 정수이려면, 정수가 아니면 뭐 6 곱하기 2분의 1도 가능하겠지만은 정수면 얘 3하고 1밖에 없죠. 자, 최고차항 확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뭔가 꼬리가 붙을 텐데요. 자, 이 뒤에 꼬리를 보니까 두 개를 곱한 게 뭐가 됩니까? 두 개를 곱한 상수항이, 상수항 6은 두 개를 곱한 수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두 개는 어떻게 결정될 거냐면요. 두 개를 곱해서 6이 되는 수니까 6의 뭐? 저 6의 약수들 중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다. 일단 3x제곱이니까 3하고 1은 결정을 했고요. 자, a하고 b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a, b 두 개 곱한 게 6이 나오고 a, b는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자, a하고 b는 6의 약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형태보다는 이 형태가 조금 더 익숙하니까 자, 일단 3, 1이 확정됐고 a, b가 확정됐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뭘 관찰할 거냐면은 경계를 관찰할 겁니다. 자, 이 a, b는 6의 약수들이니까 1, 2, 3,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각각의 경계는 1하고 6이죠. 1 곱하기 6 했을 때가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부터 먼저 관찰하는 겁니다. 자, 즉 여기에 1, 6이 오거나 여기에 1, 6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보시면 이 K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두 개를 더해서 구했던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게 만들려면은 이 큰 값과 가장 큰 값이 곱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6, 그 다음에 1. 이때가 가장 크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2, 3 케이스는요, 관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이미 경계에서 가장 큰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6이 되려면은 둘 다 플러스이거나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여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장 크려면 둘 다 플러스일 때가 가장 큰 값일 테고 가장 작을 때는 둘 다 마이너스일 때가 가장 작은 값이겠죠? 나머지 값들은 플러스로도 마이너스로도 가장 클 수도 없고 가장 작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반드시 경계부터 관찰을 하십시오. 자, 상황이 있으면 그 경계 상황부터 먼저 관찰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모로 이롭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6하고 1일 때가 최대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니까 결국에는 18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19일 때가 최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대값이 19, 최소값이 마이너스 19이기 때문에 19 빼기 마이너스 19는 38이다 라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정리하자면은 자, 처음에는 감이 오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인수분해를 해야 했기 때문에 3차식의 인수분해 우리가 지금 배운 툴 인수정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인수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수를 하나 찾았어야 되는데 개수들의 총합을 구해보니까 0이 나와서 x-1 인수를 갖는다. 그 다음에 놓고 보니까 얘는 이미 끝났고 이 2차식만 해결하면 되는데 자,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최고차끼리 곱해서 최고차가 됐고요. 상수항끼리 곱해서 상수항이 됐으니까 바로 K는 구하지 못하더라도 얘네들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K를 구할 수 있었죠. 정말 중요한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간 다음에 경계를 관찰해서 마무리를 하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마무리를 했고 자, 두 번째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하나의 챕터가 딱 있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그 내림차순 정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었죠. 그래서 그 내림차순 정리를 이용해서 이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마 OT 때 그리고 이제 OT 때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는 차수가 차이가 날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가져온 거는 지금 얘는 문자별로 차수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시면 얘 4x제곱이고 y제곱 있죠. 즉 x에 대해서도 2차하고 y에 대해서 2차예요. 자, 이렇게 차수가 차이가 나지 않을 때는요. 상관없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내림차순 정리다. 그런데 문자끼리의 차수가 차이가 없을 때는 둘 중에 아무 거 하나만 선택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쌤이 하나만 먼저 풀어주고요. 다른 한 문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쌤은 일단 그래도 우리가 x가 조금 편하니까 x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자, 보시면 자, 4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인데요. 자, x에 대해서 2차 항은 4x 제곱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해서 1차는 자, 요게 있고 요게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x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면 1 플러스
2y의 x 되죠. 그 다음에 자,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쌤이 일반적인 2차식의 인수분해랑 다르지 않다는 걸 좀 구조를 보여주고 싶은데요. 자, 왜냐면 지금 얘 우리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기 때문에 y는 상수잖아요. 지금 뭐냐? 얘 지금 x에 대해서 2차식입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2차식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쓰지 말자.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우리 어떻게 인수분해했나요? 자, 보시면 곱해서 x 만들고 제곱 만들고 얘 곱해서 1 만든 다음에 크로스로 곱해서 더한 값이 마이너스 3이 됐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여서 인수분해를 했었죠. 즉 무슨 말이냐? 이 최고차항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 상수항을 두 개를 곱해서 상수항이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즉 얘는 상수항의 약수들로 곱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수항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 y에 대한 2차식일 뿐입니다. 자, 상수항을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상수항도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즉 얘는 상수항이 y에 대해서 2차식이니까 y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 자, y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6은 y 플러스 3이고 y 마이너스 2다 라고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 4x제곱 역시 우리가 4x로 나누거나 아니면 2x 곱하기 2x로 나눠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결정하는 건 우리가 크로스로 곱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을 맞추는 방법과 동일하잖아요. 자, 보시면은 자, 얘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묶어놨지만 사실은 얘는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자, 곱해서 얘 4고 1인데 만약에 이렇게 곱해주면 얘 여기 4y가 나오고 여기 y 나오니까 4y 더하기 y 하면 5y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쵸? 즉 그러니까 4x하고 x는 아니고요. 2x하고 2x로 나눠줘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마이너스 4y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2y고 마이너스 2y에서 마이너스 4y가 나오고 상수항도 마찬가지로 얘 2 곱하기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에서 자, 4에다가 마이너스 6 하니까 마이너스 2 딱 나오죠. 자, 인수분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했냐? 얘를 그냥 써줬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니까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르지 않아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 다음에 즉 x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x에 대해서 2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랑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자, 상수항을 곱해서 상수항을 표현하기 때문에 곱해서 상수항을 표현하는데 얘는 문자니까 인수분해를 해줘서 두 개를 곱해서 이 식이 되도록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개수가 되도록 크로스로 곱했을 때 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이 앞에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적절히 배분을 해주셔서 인수분해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차수가 같은 두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 다음에 계산을 했고요. 자, y에 대해서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y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내림차순 정리를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는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삼각형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요. 자, 지금 보니까 얘는 그냥 식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방정식이죠. 자, 그리고 뭔가 ABC의 관계성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세변의 길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가 뭐 정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직각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뭐냐면요. 자, 뭔가 는 0이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생각하실 때 이 0이라는 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경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는 0은 결국엔 우리가 대소를 비교할 건데요. 자, 우리가 복소수에 가서도 대소 비교를 계속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는 0은 같다라는 거고요. 같을 수 있고,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렇게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은요. 어떤 두 개의 곱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두 개를 곱해서 는 0이 된다라는 거는요. 우리 알다시피 둘 중에 하나가 0이다라는 거죠. A가 0이거나 B가 0. 자, 그렇게 구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는 0이 돼서 관계식을 하나, 세부적인 관계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자, 어떨 때 0보다 큽니까?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를 쓰기도 했지만 마이너스를 쓰기도 했잖아요. 즉,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말은 두 개의 부호가 같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말은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는 0이다, 대소를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고백골로 만든 다음에 비교를 하십시오. 가장 좋습니다. 관계식을 파악하는 데도 좋고 뭔가의 부호를 파악하는 데도 좋고 대소 관계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 세 가지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자,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한다. 우리 네 글자로 인수분해 얘기했었죠. 즉,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서 A, B, C의 관계성을 찾는다.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다항식을 인수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세 개 이상의 문자, 복잡한 식이죠? 자, 보니까, 그럼 차수를 봐야 되는데, 자, A는 3차고, B는 2차. 아, B 3차네요. 그 다음에 C가 보니까 2차죠. 자, A가 3차, B가 3차, C가 2차. 즉, 차수가 낮은 문자가 있으면은 그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라고 얘기했었죠. 즉, 우리는 C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보니까 C에 대해서는 2차가 있고 나머지는 C가 없네요. 즉, 2차랑 상수항만 있으니까 먼저 C에 대해, 제곱에 대해서 보시면 C 제곱을 품고 있는 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A 플러스 B. 그 다음에 C를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상수항을 우리가 A의 세제곱 더하기 A, B의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B, A의 제곱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해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정렬을 해줘야겠죠. 자, 근데 보시면 우리가 이 C제곱 앞에 A 플러스 B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에는 이 A 플러스 B라는 공통인수를 묶어내야 되는데, 자, 관찰을 해보시면은 우리 알고 있는 게 이 A 세제곱, B 세제곱 두 개를 더하면 A 플러스 B라는 인수를 포함한다는 거 알고 있죠? 인수분해 공식. 그 다음에 역시 AB 제곱이고 BA 제곱인데, 자, 공통인수 AB를 꺼내내면 A 플러스 B가 나오네요. 그럼 저 두 개를 분리해서 계산해 주는 게 가장 좋겠다. 자, 방향성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플러스 AB의 제곱 더하기 BA 제곱인데, 얘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자, 이 정도는 거의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이거 공식 뭐였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해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B를 묶어주시면 A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 자, 공통인수 A 플러스 B가 다 나왔죠. 그래서 이 A 플러스 B를 한 번에 묶어보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를 묶어주시면,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AB니까 AB는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남는 게 마이너스 C제곱. 인수분해가 됐고 그게 0이죠. 즉 우리가 찾던 두 개의 곱이 는 0이다 라는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관계식을 세워보면은, 자, 이랬을 때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 B, C이기 때문에 A하고 B하고 C는 모두 양수입니다. 즉 양수하고 양수를 더한 이거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부분이 0이라는 거죠. 아하.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이기 때문에 c제곱을 넘겨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되어서 우리 아주 익숙하게 보다. 즉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됐죠? 자, 즉 이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의 키워드는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그런데 차수가 차이가 나지 않으면 둘 중에 아무 문자나 선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수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십시오.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학습 목표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인 복소수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라는 것 자체가 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의 체계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쭉 새로운 수의 체계들을 정리하는 거는 다항 방정식의 해를 찾는 과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발전을 해봤으며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새로운 수가 정리가 되는지 자, 정리를 쭉 해고 그 방법으로 새로운 수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중학교 1학년 때로 가면요. x 플러스 1은 0이라는 1차 방정식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죠. 자, 왜냐면은 얘는 x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정식의 해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초로 이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음수가 정의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로 가면 이제 1차 방정식을 해결을 하는데 보시면 2x-1은 0이라는 방정식을 찾는데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존재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저 방정식의 근은 2분의 1인데 2분의 1은 정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 분수로 쓸 수 있는 형태인 유리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 3학년으로 가서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기억이 날 거예요. 수직선 이렇게 쭉 그려져 있고 저 루트 2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자, 보시면 x제곱은 2다. 저거를 만족하는 유리수가 과연 존재를 했냐? 그 문제는 아니다가 정답이었었죠. 교과서에 마다 수록되어 있는데 저 x제곱은 2를 만족시키는 유리수를 찾아라. 뭐 x제곱은 2가 되는 p분의 q 얘가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을 해라. 뭐 이런 것들 나왔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x제곱은 2를 만족시키는 유리수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이거의 근은 우리는 x는 루트 2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즉 이 루트 2라는 새로운 수인 무리수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 2, 3학년을 거쳐 음수와 유리수와 무리수를 각각 정의를 했었고 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는 이로 인해서 실수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수 체계를 이렇게 방정식의 변천사와 연관지어서 공부를 해봤고요. 자,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합니다. 즉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방정식의 근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그거 기억나시죠? 근의 공식 배우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공부하면서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때 0일 때는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한다,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했지만 0보다 작을 때는 근이 존재하지 않았었죠. 자, 그 이유는 이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등장하는 건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걔는 아직 정의하지 않고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모든 수는 실수 범위 안에서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실수의 범위를 넘어가는 수는 아직 정의가 되지 않아서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얘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의를 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실수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real number입니다.
자, 왜냐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수이기 때문에 실수입니다. 즉,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수만 우리가 다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방정식의 근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허수라는 걸 정의하면서 전자기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에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발전의 지대로 공헌한 이 허수를 정의를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학교 와서 복소수를 배우지만 저 복소수가 굉장히 수학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 아, 복소수구나, 계산하자, 이 정도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소수의 발전 과정과 이 발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허수라는 말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수의 반대인, 즉 존재하지 않는 가상으로만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허수는 우리가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3 때까지 배웠던 실수와 이 허수를 조합을 해서 가장 큰 가장 큰 수체계인 복소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자, 복소수는요, 영어로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실수하고 허수가 조합된 복잡한 수. 컴플렉스 넘버, 복소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소수 안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그 많은 것들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는 배웠고 허수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허수를 이야기를 하고 복소수가 어떤 형태가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허수가 등장하게 된 배경 자체가 이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춥시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우리 2차 방정식의 해, 즉 제곱근을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이 제곱을 벗기기 위해서 제곱을 없애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즉 그 원리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자, 중학교 때까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자,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인위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 중에 플러스 하나만 취사 선택을 해서 이 i, 얘가 허수가 등장하게 된 기본 배경이고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i, 즉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을 허수 단위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허수의 기본 단위다 라고 해서 허수 단위, 즉 i 하고 i는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i를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기 때문에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i의 탄생 배경은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방정식의 근을 찾기 위해서 i를 인위적으로 정의를 했고 루트 마이너스 1로, 그 다음에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 유기적인 관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허수가 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복소수는요, 자, 이 실수는 i와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이 실수 a와, 자, 허수는 이 i가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i에다 어떤 실수를 곱한 형태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i 곱하기 b. 자, 그 다음에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한 형태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의 조합이고 a 플러스 bi인데, 자, 얘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자, i에 대해서 1차식으로 간주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i를 문자처럼 취급을 해서 i를 포함하고 있는 허수와 i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상수항을 실수로 봐서 이렇게 i에 대한 1차식으로 취급을 할 겁니다. 즉, 앞으로 얘는 i에 대한 1차식으로 간주를 하고, 자, 우리 모든 다항식은 동명의 근거에서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동명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모든 연산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시고요. 자, 그래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갈리는데, 여러분들 이 i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 부분인 얘를
실수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i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거 가끔 헷갈리는 친구 있습니다. 자, 허수 부분이니까 마치 이 i까지 다 포함해서 허수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허수 부분은요, 이 i의 앞에 곱해져 있는 이 개수 b, 실수, 얘가 허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구성이 되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있는데 허수 부분은 i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 실수, 얘를 허수 부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수 부분은 사실 실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자, 3 플러스 5i라는 복소수가 존재하는데요. 얘는 3과 5i, i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놈과 i를 포함하는 놈으로 구분이 됐죠. 즉, 이 3 플러스 5i는 실수 부분이 3이고 허수 부분은 i 앞에 곱해져 있는 실수 2, 5다.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소수는 실수하고 허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허수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복소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그냥 실수 4라고만 생각을 했다면 자, 앞으로는 복소수이기 때문에 복소수는 항상 a 플러스 bi의 형태로 쓰여져야 되죠. 즉 4 플러스 어떤 i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 i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 앞에 0이 곱해져 있는 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실수 4가 아니라 복소수 4 플러스 0i로 간주를 해서요. 실수 부분이 4고 허수 부분이 0이다 라고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마이너스 3i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역시나 얘도 그냥 허수가 아니라 실수와 허수 부분이 같이 있는 복소수로 해석을 합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i고 이 앞에 실수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0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즉 0 플러스 마이너스 3i이기 때문에 이거의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복소수 비기닝에 대해서 봤습니다. 복소수의 탄생 과정은 쭉 다항 방정식의 즉 실수의 발전 과정은 다항식의 방정식의 근을 찾는 방정식의 근을 찾는 과정과 동일하게 여겨지고요. 즉 이 x제곱은 마이너스 1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을 찾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허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즉 얘가 허수 단위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를 제곱하면 당연히 i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자, 이제부터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의 조합으로 볼 건데 자, 허수는 기본 단위가 i이기 때문에 이 i의 실수배를 하는 게 됩니다. 즉 복소수는 i를 포함하는 놈과 i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놈 즉 i에 대해서 1차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동량 정리로 계속 계산을 해줄 거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모든 수를 이야기를 할 때 교과서는 항상 이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가 하나 정의가 되면요. 그 수에서 어떤 두 수가 있는데 어떤 게 더 크냐? 즉 대소관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 그래서 이 복소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쌤이 지금 여기다가 대소관계라고 적어놨지만 교과서에 보면 대소관계라고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자, 서로 같은 복소수라고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여러분들 방금 전에 문제 풀 때도 얘기했지만 항상 대소관계는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크다, 같다, 작다. 이 세 가지로만 구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소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0이에요. 그렇고 이 대소관계는 언제나 두 개의 곱의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가장 좋고 가장 수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한다. 그 제 대소관계다가 나오면 이 세 가지를 비교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얘는 크고 작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서로 같은 복소수라고만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근데 이런 의미를 갖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대소관계는 두 개를 빼서 비교를 했었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1 플러스 2i, 3 플러스 2i. 얘 두 개를 빼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자, 아직 연산을 배우지 않았지만 느낌상 2i 없애고 1, 3 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자세하게 나중에 할 거니까. 자,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얘가 음수기 때문에 두 개 빼게 음수가 나오면은 뒤에 게 큰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대소 비교를 할 때 대전제를 생각하지 않아서 일단 뺀 거예요. 자, 뭐냐? 저렇게 빼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실수밖에 없어요. 자, 뭐냐? A, B에 대해서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다. 라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실수란 전제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서, 모든 문제집에 실수 A, B에 대하여 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빼서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실수까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이 교양 과목으로 이거를 배울지 모르겠지만 이 복소수 하나는요, 사실은 얘는 1,2라는 점 하나에 대응돼서 사실 얘는 수라기보다는 좌표평면 위에 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자체로는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두시고요. 자, 크다 작다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경우만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는 A 플러스 BI, 즉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조합으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자, 두 개의 복소수가 있어요.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가 있어요. 자,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 어떻게 보기로 했죠? 복소수는 I에 대해서 1차식으로 보기로 했죠. 동류항 정리하기로. 즉, 두 개의 다항식이면은 두 개의 다항식이 같다. 즉, 동류항의 개수끼리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두 개의 복소수가 같다. 동류항끼리 같아주면 됩니다. 즉, I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I를 포함하고 있는 I에 대한 1차항의 개수끼리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의 개수끼리 같으면 이 두 개의 복소수는 서로 같은 복소수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항식 비교할 때도 다항식 대 다항식으로 비교하기도 했지만 하나로 몰기도 했었잖아요. 자, 역시나 얘도 하나로 몰아주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있고 는 0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0을요, 복소수는 A 플러스 BI니까 0 플러스 0I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고 I에 대한 1차항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마찬가지의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 대소 비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서로 같은 복소수들은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십시오.